작년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기 등 총 20조 원에 달하는 우리 무기를 도입하기로 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폴란드. 폴란드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많은 무기를 한 번에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러시아의 새 확장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그 무기들이 한때 러시아가 한국에 줬던 소련제 무기들에서 비롯된 기술들로 만들어졌음을 생각하면 다소 아이러니하지요. 폴란드는 단순 무기 구매에 그치지 않고 대량 구매한 우리 무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계와 사단을 만들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요. 작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그 이후 국가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한편 러시아의 승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국 전력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폴란드 국방부는 작년 6월 최신 무기로 무장한 새로운 육군 사단 2개를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새로 생길 두 사단은 수도 바르샤바 등 폴란드 영토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비스와강을 따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두 사단이 무사히 창설된다면 폴란드 육군은 기존 제11기갑 기병사단, 제12기계화사단, 제16기계화사단, 제18기계화사단에 이어 총 6개의 사단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이 폴란드의 야심찬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새로 생길 사단에 들어갈 병력의 확보인데요. 폴란드는 징병제 국가가 아닌 모병제 국가라 단기간에 사단 2개를 새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병력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15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을 향후 그 2배인 3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35년까지로 계획한 거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사실 병력만큼 아니 관점에 따라서는 병력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단에 배치할 무기. 인력 문제는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한 청년 실업자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불안으로 인한 군에 대한 선망 등으로 인해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드는데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무기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는 기존에 쓰던 무기들도 지원을 보낸 탓에 새로 창설할 사단에서 쓸 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례적인 수준의 우리 무기 대량 구매 계약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진 건데요. 단순히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만 있었다면 K2 직도입분 180대만 사는 데에서 그쳤지 나머지 800대를 한국 업체들과 함께 생산한다고 계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존 사단들이 활용할 물량 외에 새로 창설할 사단에 배치할 물량까지 고려하고 계약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지요. 이는 K9도 마찬가지고요. 폴란드가 사들인 대량의 한국 무기들이 개발되는 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지원이 한몫했는데요. 러시아가 과거 우리에게서 빌린 돈을 갚는 대신 자신들의 무기를 대신 증여했던 이른바 불곰 사업으로 소련 때 주력 전차인 T-80U 등이 우리나라에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무기들에 대한 분석으로 얻은 기술들은 K2 등 우리 전차를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요. 그 산물들이 현재 러시아에 맞설 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에 대거 건너가게 된 셈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해줬던 기술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이런 무지막지한 규모의 계약을 하면서까지 신규 사단 창설을 비롯한 군비 증강을 폴란드가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노골화된 팽창 욕구입니다. 현재는 전세가 우크라이나의 기운 상태긴 하지만 만일 상황이 역전돼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폴란드 코앞에 들이닥치게 되지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이미 폴란드 코앞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동북부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칼리닌그라드 주 때문입니다. 다른 러시아 영토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라는 별개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어 이곳이 러시아 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지역도 엄연한 러시아 영토인데요. 프로이센 왕국의 발원지였던 곳이라 원래는 독일의 구 동프로이센주에 속했던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에 넘어가 지금도 러시아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로부터 고립된 건 소련 시절 영토였던 발트 3국이 독립해 가로막혀서인데요. 이곳에서 북쪽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그 주변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발트의 연안에 있는 러시아 영토라 발틱 함대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유사시 러시아는 이 지역의 군사력을 이용해 폴란드를 해상에서든 육상에서든 직접 타격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전선을 확대할 이유도 여력도 없지만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우크라이나 방면과 칼리닌그라드 양쪽에서 공격당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폴란드로서는 사단을 늘리든 뭘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옆 나라인 벨라루스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눈엣가시와 다를 게 없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친러 정권이 들어서 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공습을 위한 러시아 전투기들이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이 전투기들로 실제 공습을 실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뿐 아니라 벨라루스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합동군사훈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등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단으로 벨라루스군도 참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벨라루스도 사실상 러시아군의 이군이나 다름없기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벨라루스를 이용한 러시아의 우회 공격 시나리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전투기 계약 지연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장관을 대놓고 질타할 정도로 상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언제든지 벨라루스가 활용될 가능성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의 벨라루스와 연계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났기에 폴란드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거지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폴란드는 작년부터 군비 증강을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우리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고 또 다른 방안으로 국방비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올해 국방비는 206억 6천만 달러. 하나로 30조에 가까운 이 금액은 작년 국방비 대비 69%나 늘어난 것으로 전체 GDP의 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국방비도 차후에는 GDP의 최대 5%까지 늘려 앞에서도 잠시 거론한 2035년까지 정규군 30만 명을 증원하는 계획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14억 달러를 들여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 1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력 증강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인 PGG의 세바스티안 흐바웻 회장이 방한해 차세대 전투기 KF-21과 레드백 장갑차 수주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PGG는 폴란드 국방부 및 관련 부처 산하 공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이번 흐바웻 회장 방안은 사실상 폴란드군이 차기 전력으로 KF-21과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거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지요. 흐바웻 회장은 이전에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큰 관심을 보여왔기에 수주 관련 논의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백 역시 개발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PGG와 레드백 기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공동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온 만큼 이번 방안을 통해 수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폴란드 국방부도 레드백 기반 중형급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레드백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레드백은 작년 10월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현장 시험을 마친 상태이기도 하지요. 하나 측은 폴란드제 무인 포탑 GSSW-30을 탑재하는 등 폴란드 환경에 특화한 폴란드형 레드백 PL-21의 개발을 제안하는 등 레드백의 폴란드 수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폴란드는 작년 10월 천무 다연 장로케포 28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리 무기체계를 적극 도입 중이지요. 폴란드의 천무 구매는 천무가 유럽에 수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폴란드는 단순 구매에서 그치지 않고 발사되는 폴란드군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통합하고 이동 플랫폼은 자국산 일츠 트럭을 쓰는 등 천무를 현지화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천무를 폴란드군 주력 무기체계 중 하나로 쓰겠다는 의미지요. 이를 위해 폴란드는 천무 본체 외에도 지휘 차량과 군안 차량, 정비 지원 차량 등 천무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차량들에 대해서도 별도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구매한 무기들은 폴란드군 각 부대에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K2 직도 입분 180대는 칼리닝그라드와 가까운 폴란드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제16기계화 사단 예하 부대들에 배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군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군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대에 주력 전차를 배치하겠다는 거지요. 올해 들어 구매한 에이브람스 전차는 그보다 후방에 주둔하고 있는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임을 생각하면 폴란드군이 K2의 실전 성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 계획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계획인 K2의 폴란드 현지화 모델 K2PL도 후에 최전방이나 그 인근에 배치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2026년부터 800대가 생산될 예정이기에 새로 창설될 예정인 2개 사단에 배치될 주력 전차도 이 K2PL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2 외에 K9도 현지화 모델인 K9PL을 2026년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양산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폴란드의 기존 최전방 부대와 차후 창설될 2개 사단 모두에서 K2PL과 K9PL은 물론 천무나 레드백 등 우리 무기들로 중무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등 잠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창설할 새로운 사단 등에 쓸 우리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는 폴란드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무기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지역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 방산에 대한 세계적 평가도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